심쿵심쿵 오늘은 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꿈이 있을 때 도전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몸이 좀 아파서 병원을 다녀온 후로 의사 선생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갔다 와서 나도 의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몸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을 낫게 하는 그 직업이야말로 정말 보람된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주변의 권유로든 아니면 스스로든 의사가 되고 싶다 꿈꾸는 이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실 분이십니다. 한사랑병원 조생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진료 상황도 많이 다르고 제한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시죠. 예. 제가 간단히 원장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원장님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지금 목포에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 병원 한사랑병원을 21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알레르기 주로 환자를 전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의사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라고도 하는데 네. 원장님은 어떤 계기로 처음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 또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의과대학 진학해서 의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 저의 원래 생각은 법대에 가지고 판사가 되거나 네. 저는 목사가 되거나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1학년이었어요. 1학년 때는 이제 문이과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익산에 있다가 전주로 학교를 가게 됐는데 네. 처음보다 이제 학년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1학년 말이 됐는데 네. 그때 마침 마지막 학년 말고사를 치르게 됐는데 제가 이제 1등을 했어요 우리 반에서. 네.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너는 문과로 가가지고 법대를 가라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 원래 그 꿈은 제가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갈등이 생겼냐면 저는 이제 문과적인 적성이 공부해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어학이나 뭐 국어나 뭐 사회과 뭐 이런 것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네. 수학, 과학, 특히 과학은 거의 우리 전체 이과 학생 중에서 거의 1등 했거든요. 네. 이게 수학, 과학 쪽에 그 어떤 머리가 있어요. 아. 그런데 어학이나 이제 이런 영어나 이런 네. 거는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내 적성이 이과 적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과로 사실은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 당시에는 70년대니까요. 뭐 공대 되게 이제 많이 갈 때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방에 전부 하나씩 명문 고등학교 있을 때예요. 예. 예를 들어 광주에는 광주 제1고, 이제 전라북도에는 전주고, 부산에는 부산고, 경남고, 경북고 막 이런 식으로 있을 때거든요. 네. 서울에는 서울고하고 서울 경기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120명 이상씩 1년에 이제 서울대학을 들어갈 그런 정도가 쭉 되니까. 와, 명문이었네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뭐 특별히 이 정도 공부하면 다 그냥 뭐 서울 공대 이런 데 가는 걸로 다 알고 공부했는데 제가 3학년 1학기 네. 이게 75년도인데요. 1975년 와, 7월 예. 17일 날이었어요. 네. 완전히 기억하죠. 왜냐면 그날 재헌절이었는데 예. 학기 말고사 이제 준비한다고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이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하다가 가래를 밭했는데 객담에 피가 섞여 나온 거예요. 이제 아이고. 객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아버님이 전주 예수병원 과장하시다가 그 도청 바로 앞에 이종현 내과라고 개업을 하고 계셨어요. 내과. 네. 그 병원으로 바로 가서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결핵이라고 이제 진단이 나온
아. 그 이제 3학년 1학기 말쯤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예. 말.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결핵이 조금 무서운 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약이 쓰는 약이 아이나오리팜핀이라는 약을 먹고 이제 스텝토마이신 주사를 맞는데 네. 니팜핀이라는 약이 우리나라 생산이 안 되고 수입품이었어요. 수입 네. 약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고향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요양을 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이 충남 장항 군산 넘어 거기 네. 장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2달 동안 이제 하숙하면서 거기서 요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복귀하려고 사진을 찍고 검사를 해보니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6개월에서 9개월을 쉬어야 된다. 그럼 6개월, 9개월 쉬면 이제 그 시험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휴학을 결국에는 후반기 하고 2학기 때 2076년도 다음 해에 이제 다시 3학년으로 이제 복학을 했는데 복학하고 이제 제가 병원도 다니고 내가 아파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과대학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의대를 진학하게 됐죠. 처음에는 전혀 제 뜻하고는 이런 길이 아니었거든요. 네. 이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인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목사가 된다거나 판사가 된다 이런 꿈을 꾸고 사실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내가 뜻하지 않은 의사의 길로 들어오게 됐어요. 네. 의학 공부하면서 후회한 적은 없으셨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공부하는 것이 이제 양이 많아요. 의과대학 공부가 그리고 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금방 벼락치기로 탁 공부하면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양이 계속 많고 거의 날마다 뭐 땡시 그때는 땡시험이라고 요즘 뭐라는가 몰라요. 매일 시험이에요. 그냥 매일 수업하다가 그렇게 하고 뭐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딴 데 다가오라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의과대 공부가 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저는 성격적으로 뭐 그렇게 막 뭐 놀이 같은 거에 취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의과대학 다니는 것은 뭐 크게 어려움 없었고 네. 뭐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장학금 받고 이제 와. 했으니까 박수 나와요. 그러셨군요. 예.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한 성적은 아니고 그래도 장학금을 받으셨으니까. 뭐 공부하면서는 크게 네. 어려움은 없었는데 네. 예. 공부 체질이라고 하셔도 될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좀 요즘은 특기 적성을 많이 달려서 하잖아요. 네. 제가 뭐 운동도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특별한 특기가 없었어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 학교 다니면 참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는 것이 네. 주였어요. 아. 지금같이 뭐 어떤 특별하게 뭐 운동을 잘한다 해도 별로 그 대우를 못 받았어요. 옛날에는. 네. 지금이야 프로야구, 뭐 프로축구, 뭐 이런 거 야구, 축구 뭐 다른 거 잘해도 얼마나 대우 많이 받고 특별한 그런 자기 특기를 살리잖아요. 옛날엔 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로지 이제 공부만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아마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예. 공부를 많이 한다고 거의 땡 시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요즘도 거의 그렇게 하겠죠, 공부는. 근데 의과대학이 이제 약은 많아요. 근데 네. 되게 이제 6년 다니잖아요. 근데 네. 첫 2년 우리가 이제 예과 2년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과 2년. 예, 교양 과정을 해요. 네. 근데 좀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 되면 과목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다시 해요. 네. 거의 과목이 뭐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 학교 다니면. 그러니까 예과 2년 동안에 의과대학 들어와가지고는 많이 이 여가를 즐기면서 노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과 2년. 예. 근데 이제 본과에 올라가면 이제 본과 1학기 때부터 해부학부터 생리, 생화학, 뭐 미생물학, 예방학까지 전부 이 기초학문을 이 본과 1학기 때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예과 1학년에서 2학년에서 본과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골학이라고 하고 해부학을 하려면 미리 1년 선배들한테 배웁니다. 뼈 같은 거, 인체 네. 이제 구조를 배워야 되니까 특별 그런 학습도 하고 이제 본과에 진학하게 되는데 거의 뭐 시험
매일 시험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네. 1학년 그렇게 보내요. 그럼 2학년 가면은 이제 임상 과목이 이제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 뭐 내과, 외과부터 쭉 배워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임상 과목을 배우고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1년 동안은 배운 것을 각 병원 과마다 돌면서 임상 실습을 해요. 환자 네. 진료 이런 것도 보고 입원실에서 또 환자들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4학년 이제 마지막 2학기 때는 이제 의사 국가고시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국가고시를 되게 이제 1월달, 2월달에 시험 보니까요. 네. 1월달 되게 다음에 1월달에 시험 보고 의사 면허증을 받게 되죠. 네. 의사 국가고시는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90% 이상은 다 되는 것 90% 이상. 같습니다. 예, 아, 대부분 열심히 예. 공부하는 예, 열심히 합니다. 예. 궁금한 게 예.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각 항목이 과가 다 다르잖아요. 예, 예. 처음부터 의과대학에 들어가면서 나는 어떤 학과로 가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요? 아니면 나중에 그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 의과대학에 들어가시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 보는 것이 굉장히 나는 원치 않는다. 예. 그러면 기초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기초학도 아까 말씀대로 예. 6, 7개 과목이 있단 말이죠. 아,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리, 미생물, 생화학, 예. 생리, 예방학 이런 과들이 다 있어요. 이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볼 수 있는 기초학문에서 가거든요. 네.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임상도 아시는 것처럼 약물로만 치료하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과 이런 과들은 전부 다 약물로만 치료하잖아요. 환자를 네. 진료하고 거기에 비해서 뭐 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렇게 외과 붙은 데는 메스를 들고 수술하는 그런 과란 말이에요. 네. 성격이 거기하고 맞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임상과에서도 직접 환자 진료 대면을 잘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과가 또 있어요. 이게 옛날 말씀드리면은 임상 진단의학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영상의학 같은 거, 그럼 환자가 직접 뭐 약물 치료하거나 처방하지 않거든요. 그런 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선택의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 적성에 맞게 과를 그렇죠. 좀 갈 수 있는. 내가 연구 쪽에 하고 싶다. 그러면 기초학으로 갈 수 있고 네. 임상도 내가 메디칼 쪽에 한다면 내 성격이 좀 차분하고 그런 다음에 그쪽으로 갈 수 있고 나는 수술하고 이렇게 조금 활발하게 하는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문의가 있고 또 예. 일반의가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예. 전문의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면허증을 받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반의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거의 1년 동안 이제 인턴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각 과를 돌면서 배웁니다. 네. 그게 이제 인턴 일인데요. 인턴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임상과를 정합니다. 아, 되게 시험 봐서 결정하지만은 예. 나는 내과를 원한다, 나는 외과를 원한다, 나는 뭐 피부과를 원한다 이렇게 과를 정해요. 그러면 그 과에 이제 선택돼서 들어가면 최하 3년 아니면 4년씩 그 과만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또 3년에서 4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또 어차피 시험을 봐서 네. 이제 합격하면 그 과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과 전문의는 외과 전문의, 네. 내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또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더 세분화돼 가지고 네. 그 과 안에서도 과가 또 다르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내과 예를 들면 호흡기 내과 있고, 예를 들어서 소화기 내과도 있고, 네. 신장내과도 있고, 심장내과도 있고 다 와.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세분해서 분과 전문이라고 해요. 네. 전문의 중에서도 또 세분의 또 전문 중에도 전문이라는 거죠. 예. 그거는 보통 전문의가 되고 나서 2년씩을 또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 과를 분과 분과 전문의를 전문의가 하게 되죠. 되면 네. 그럼 이제 더 길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그쪽 분야에서 특화된 환자들만 네. 보게 되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교수다 그러면 소화기 안에서도 뭐 내시경 전문, 네. 또 뭐 위만 주로 보는 분, 대장을 주로 보는 분 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의 중에서도 분과 전문의
그거는 2년 동안을 더 공부를 해야 이제 네. 본과 전문의를 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분과 전문의 정도 되면 예. 대학 교수와 겸직을 보통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이제 교수로 발령 나거나 임상 교수라든지 네. 거의 다 그렇게 이제 자기 이 파트를 갖고 그쪽 환자만 봅니다. 소화기 내과에서 예를 들어서 내시경 전문이다 그러면 네. 이 내시경만 전문 안 해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아주 그 집약된 어떤 능력이 보이게 되고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의료 기술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알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심장 같은 경우에도 심도자로 해서 이 하진하고는 이 팔목에서 혈관을 찾아서 넣어가지고 심장에 들어가지고 심장에 있는 구멍을 막았다 할지 어떤 것을 떼어낸다 할지 뭐 그런 것을 심장을 열지 않고 개심하지 않고 네. 그런 기술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정말 많이 하고 발달. 손 기술이 특히 우리 이 나라 의사들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나 있죠. 네. 앞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원이 네. 1년에 의사 배출 수가 보통 3,300명 정도입니다. 네. 엄청난 수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한의사가 또 1,000여 명씩 나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의사가 지금 나오는데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네. 우리보다도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응급 환자 수술도 해야 되고. 네. 근데 해도 고생에 대해서 보람이 없고 문책만 당하고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과 지원 안 합니다. 너희들. 예를 들어서 편안과들 있잖아요. 응급도 없고 환자가 앞으로 피부과 네. 같은 것은 응급 환자 별로 없잖아요. 밤에 그렇죠. 응급으로 피부과 환자 보러 갈 일 없잖아요. 네. 그런 과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부외과를 거의 지원 안 하고 산부인과 지원 안 해요. 네. 힘든 과들. 밤에 그건 24시간 환자가 언제 아플지 알고 언제 분만을 올지 언제 알겠어요.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피부과랄지 정신건강의학과랄지 이런 과들은 거의 정해진 시간에 환자만 봐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들로 환자가 이 의사들이 몰리고 실제 필요한 과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네. 많은 수가.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제도를 잘못 운영하기 때문이지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점점 저출산 고령화로 가면서 의사 수는 굉장히 남하더라고 있는데 적정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네. 좀 힘든 쪽에 조금 더 보상을 더 해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면 선순환이 되는데 네. 원하고 좋은 쪽으로만 사람들이 몰리고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지금 우리나라 전 인구의 절반이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료인도 그쪽으로 거의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화돼가지고 그쪽으로. 예.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사람 인구수도 적고 이용료도 적기 때문에 거기 가도 별로 메리트가 장점이 없으니까 네. 더 안 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의료인 수를 증원하기보다는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 의료 수가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수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의사 수는. 네. 3,300명씩 매년 나온다니까요. 네. 우리 심쿵심쿵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쪽으로 또 지원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도 약간 그쪽을 우대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 시간 해보게 됩니다. 의사 지망생들과 예. 이렇게 이야기 나누실 시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의사 지망생들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추상적인 생각이지만은 네. 굉장히 공부량이 많다는 건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아요. 공부량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양이 워낙 많고 네. 뭐 놀 시간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선배들한테 들으니까 그런 것 네.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해부학 얘기 들었는데 나는 뭐 이렇게 시신을 본다거나 이렇게 피를 본다거나 이런 거 못한다. 네.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은 무서워하고 두려워요. 열과대 네. 가는 것이. 네. 그래서 조금 꺼려하긴 하는데 제가 뭐 지금까지 본 바로는 입학해가지고 그런 일로 해서 학교 못 다니고 그런 친구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막연한 생각이지만은 네. 걱정이 있지만 공부하는 양도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팀으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부학이나 많은 다양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같이 실습도 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내 옆에 누가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은 좀 두려워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실습하고 배우는 과정도 좀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 내 옆에 든든한 친구들이 같이 항시 동반자가 옆에 있다. 그런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가장 보람된다라는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저는 그 환자를 보면서 그 환자들이 그 아파하는 환자들이 예. 회복대에서 방긋 웃고 나가는 어린이들 볼 때 굉장히 잠 못 자고 고생해도 씻은 듯이 다 정말 잊어버릴 정도로 예. 행복해요. 아, 행복하고요. 제가 이제 봤던 환자들 중에 어려웠던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 성장해서도 지금도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 있고 찾아오기도 하고 아, 뭐 결혼식에도 또 제가 가서 봐주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도 네. 있어요. 38년 되니까. 와. 그리고 제가 진료했던 아이들이 네.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이들 또 데리고 와요. 자녀를 또. 자녀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 더 새록새록 참 감사하죠. 그러시겠어요. 세월이 이제 지나니까 그런 것도 느끼지만은 제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아팠던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을 되찾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아팠을 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기 아이를 데리고 네. 찾아올 때 참 큰 보람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말씀을 오프닝 때 네. 얘기 드렸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예. 의사의 꿈을 좀 가지면 좋을까? 의사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관심이 많으면 예. 의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는 의사의 성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라고 봅니다. 성실함. 예. 이게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네. 그 환자를 한 번 딱 보고 자기 일 때문에 예를 들어 그 환자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환자의 상태가 변하거나 또는 치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네. 놓치는 것이 생겨요. 예. 근데 인간은 정말 신기한 것이 어떤 약제를 쓰면 똑같은 반응이 모든 사람이 나오진 않아요. 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환자 곁에서 환자를 보고 있을 성실함이 있으면 그 환자는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한 번 딱 보고 본 것이 끝까지 진단도 맞고 치료 과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변동이 있을 때 그 변화를 빨리 알아채고 변화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시행할 수 없다면 네. 상당히 큰 시행착오가 있다.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겸손함. 많이 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전부 다 환자한테 그대로 다 가냐 그러지 않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우리는 하지만 절대 같은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다면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지 자기 주장만 끝까지 내가 한 치료에 대해서 옳다. 이건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생체적인 그런 반응이 다르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겸손하게 치료 반응에 대해서 치료 효과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한다면은 그 환자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긍휼함이라 그럴까? 네.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음.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좀 동조하는 또는 환자 보호자들이 얼마나 이 환자 때문에 힘들어할까 이런 마음들을 공유한다면 말로 않더라도 네. 환자들한테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달되거든요. 네. 근데 냉랭하고 의료인이 그러면 환자도 그걸 다 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 따뜻한 마음, 환자에 대한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흉부외과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예.
따뜻한 사랑의 아유, 마음 예. 이런 것이 정말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마음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예. 또 진찰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상담도 해주시는데 예. 그런 상담 통해서 참 고마운 마음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예. 그런 의사 선생님들께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의학 공부는 대학교에 가서 하게 될 텐데 예. 그 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물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입학 제도가 워낙 까다롭잖아요. 네. 시험이라는 제도가. 예. 의과대학은 아시는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공부를 해서 어느 성적 이상이 돼야 이제 또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네. 그것도 기본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그런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네. 이 의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꿈을 갖고 이것을 내가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의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등산해도 그래요. 정상까지 가려면 몇 번의 고비가 있잖아요. 예. 이런 어떤 목표를 세웠다 하면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내려는 본인의 의지와 또 좀 열성이 좀 있어야 된다. 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조금 포기하고 집중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학업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하죠. 놀 것 다 놀고 그렇게 자기 목적을 다 이루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네. 원장님은 예. 고3 때 그 예. 중요한 시절에 예. 결핵에 걸려서 예. 1년 정도를 쉬는 그런 기간을 가지셨는데 예.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고민들 해결해 나가셨는지 청소년 때 내가 가졌던 고민은 예. 또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에만 가면 네. 과연 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또 행복할 수 있을까? 어린 나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고3 1학기 말에 그 결핵을 앓게 됐어요. 뭐 네. 우리 가정에 뭐 결핵 환자는 없었는데 하여간 결핵을 알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그걸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뭘 하고 싶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 내가 법조인이 되고 판사가 되고 또는 목사가 돼서 뭐 그런 신앙인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 가졌지만 그 꿈으로 가졌지만 살면서 이게 꿈이 어떻게 보면 변화가 됐잖아요. 네.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 길로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 인생에서 네. 어떤 분의 격려라든지 어떤 분의 한마디가 참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은 없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흘러간 시간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 네. 네. 그래서 시간을 정말 아껴 쓰라 하는 것을 제가 처음에 들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내가 땀 흘려야 거기에 대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아주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도 꼭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원장님은 또 집필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책들도 이렇게 내셨는데 우리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하루 앞 길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네. 오늘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저는 가장 값진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욕심을 너무 부려서는 안 된다. 네. 최선을 다하되 주어진 여건에 내가 만족하고 살아야지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노력을 해도 행복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원장님 뵈니까 정말 든든하기도 하고 저는 평소에 또 아는 원장님이라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도 주고 계시는데 장로님은 어떤 은사라든지 생각나는 고마운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우리 교회 이제 임병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오셨었거든요. 네. 부임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네.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저한테 꿈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꿈을 꾸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꿈을 저한테 굉장히 심어주셨거든요. 아. 그리고 자부심도 많이 심어주셨고. 네. 그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장성에서 보니까 누구한테라도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네. 말 한마디가 정말 소중하다. 제가 이제 한 15년 전에 목포에서 의사회 회장을 맡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그 장학금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네. 성적 우수한 문과 이과 최우수 성적자를 좀 선발해서 우리가 격려하자. 그래가지고 네. 목포 시내 15개 학교가 있거든요. 문과 이과 한 명씩 그래서 30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아이가 정명여고라고 있거든요. 예, 정면 여학교인데 네. 그렇게 이전까지 이렇게 우수한 학교는 아니었었어요. 네. 근데 그 학생이 우리가 주었던 의사의 장학금을 받았고 서울의과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으로. 이야.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고등학생 때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돕겠다. 그래서 좀 도와드렸는데 그 학생이 지금 졸업하고 전문의가 돼가지고 지금 와. 왔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얘기만 엄마도 들어도 네. 엄마도 명절 때 뭐 사갖고 또 우리 교회 오시 그리고 MBC 방송국에서 뭔 프로그램인지 모르는데 네. 본인이 그런 내용을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어려울 때 제가 이제 병원 하기 전에 조수학과를 개인 의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 아이를 무료로 진료해 저는 기억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네. 그런 얘기를 다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 베풀 때는 베풀고 잊어버려야 되고 네. 받은 은혜는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그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또 작게라도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은혜를 물에 쓰지 않고 네. 기억하면서 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원장님 참 좋은 일 하셨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일들 많이 해주실 거죠? 제가 그 감사한 것은 네. 1999년도에 목포에서 살면서 그 세상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 독수리 제자 훈련을 그때 했어요. 99년도에 네. 하고 2주간 인도로 이제 전도여행을 가면서 우리 팀에 마침 한의사 한 분 있었고 치과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의료팀을 꾸려가지고 의료 봉사팀을 꾸렸어요. 그래서 네. 인도에 가서 2주간 의료 봉사를 하고 왔거든요. 99년도에. 예.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동남아 혹은 뭐 네팔, 남미까지 거의 매년 이렇게 해외 이제 의료 봉사를 했고 네. 목포를 중심으로 한 낙도 오지 네. 의료 선교를 같이 병행해서 쭉 한 20년 했거든요. 그게 참 보람되고 앞으로도 시간 되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그런 봉사 활동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제 요즘은 저희 병원이 이제 어린이들하고 산모만 보는 전문 병원이었는데 네. 이 저출산의 어떤 그 태풍에 아주 굉장히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힘든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좀 모두들 다 힘들어하죠. 네. 이런 고비를 잘 넘겨서 저도 이제 제 삶의 어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 예. 또 의료계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친구들에게 도전과 또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아까도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과대학 입학하는 것이 1번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학업에 일단 충실해서 목표를 일단 달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되면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또 환자를 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환자를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심쿵심쿵 인터뷰 한사랑병원 조생구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풀리게 됐고요. 또 원장님의 따뜻한 조언으로 바람직한 의사의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한사랑병원 조생구 원장님과 함께한 이 시간 또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이 영상 보고 또 의사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집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쿵심쿵 오늘은 의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